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터커 칼슨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드디어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8일 오후 3시 서부시각, 동부시각 8일 오후 6시 터커 칼슨 웹사이트 그리고 X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적극 환영했습니다. 이런 인터뷰는 당연히 해야 돼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렇기 때문에 사악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민주당하고. 여러분께서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트럼프 러시아 collusion hoax. 그걸 그대로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도 따라한 거 아닙니까? 저 빼고 솔직히. 제가 제일 먼저 폭로했거든요.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이 가짜라고. 제가 이건 미국 언론 팍스뉴스보다도 더 앞서갔어요. 솔직히 이거는 바로 제가 가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선거 지자마자 이 내러티브를 더 강하게 밀어붙였거든요. 메인스트림이. 말이 안 되죠. 트럼프 인생을 안다면 러시아하고 거의 그의 인생을 보면 어느 지점에서도 이렇게 러시아하고 이렇게 겹치는 게 없거든요. 제가 트럼프가 쓴 책,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트럼프 러시아 컬루전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졌다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겼다. 이렇게 가짜 내러티브를 펼친 건데 모든 그 정보기관들이 조사한 결과 어땠습니까?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관여한 거는 10만 몇 불밖에 안 나왔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10만 몇 불. 예. 오히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몇 천억 불을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트럼프 러시아 콜루전 진짜다 이런 내러티브를 깔면서 타임 매거진이 백악관에서 크렘린궁으로 변한 걸 표지로 놓고 트럼프를 마치 참수한 것처럼 그 안에 보면은 트럼프 머리가 안 보여요. 밑으로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를 누가 죽였으면 좋겠다는 내러티브 아니에요. 타임 매거진은.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그만큼 트럼프를 싫어한 거죠. 뉴욕타워 아포 CNN 가장 앞장서서 얘기했고 ABC, NBC, CBS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러시아 콜루전. 그러니까 러시아 툭하면 러시아예요. 무슨 해킹이면 러시아.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푸틴하고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푸틴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죠. 고지에 있죠. 공화당원들은 그 border bill, 국경 예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안다면 절대로 그걸 찬성하면 안 돼요. 더 이상 돈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유로마이단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미국이 특히 버락 오바마가 주도한 문제예요. 오바마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이 생 난리가 된 거예요. 솔직히.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 간섭한 게 뭐 우크라이나 뿐이겠습니까? 어쨌든 뉴욕타임스 왜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여줘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뉴욕타 말고 이번 뉴욕타에서는 그래도 글을 좀 최소한 제목하고 부제는 좀 공정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예. 미국에도 이렇게 그 푸틴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좀 더 러시아 편을 드는 그런 미국인들이 있다는 걸 뉴욕타가 이렇게 인정하듯이 쓴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한테 푸틴이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일단 제목하고 부제는요. 그래서 터커 칼슨이 X에 이렇게 글도 올렸습니다. 그 영상 올렸어요. Why I'm interviewing Vladimir Putin. 내가 푸틴을 인터뷰하는 이유. 자, 푸틴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게 트럼프 지지를 했어요. 트럼프가 안 되면은 미국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랑 같아요. 그런 생각은. 터커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으로 보이진 않고 하지만 이렇게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더더욱 이렇게 트럼프를 더욱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한다고도 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문자 메시지 통해서 그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어난 것 같아요. 터클도.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렇게 더욱 몇 년 좀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더 깬 것 같고 터클 클라우슨이. 저도 그 전에 만난 적이 있었어요. 터클는. 옛날에는 이제 그 CNN에 나왔었죠. MSNBC에도 나왔고 이렇게 그 보우타이로 이렇게 나오고 존 스튜어트하고 인터뷰를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많이 틀어요. 그때 뭐 일방적으로 터클 클라우슨이 당했다. 존 스튜어트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무조건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민주당 쪽이 잘했다. 좌파 진영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데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좌지우지하는 게 이제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예, 유대인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10명 중 7, 8명은 별로 트럼프 안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예, 참고로. 그리고 이제 정통 유대교 신자들이 이제 트럼프를 좀 지지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인데 유대인들이 별로 이렇게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하고 기득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트럼프를. 왜냐면 기득권 아닙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인 유대인들이 다 기득권이라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그 기득권 이루어진 걸 보면은 유대인들이 상당한 그 힘을 발휘하고 있죠. 정계, 뭐 재계, 엔터테인먼트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뭐 빅테크 그리고 학계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은 학계 같은 경우에는 아이비리그의 20%가 이제 유대인이고 교수진이 학생들도 20% 이상이에요. 교수진은 25%. 그러니까 그렇게 학계를 확 휘어잡으면서 미국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을 장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미국을 제대로 읽으려면 이렇게 유대인들 파워를 읽어야 돼요. 참고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도 유대인입니다. 우연이라 보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뭐 팍스뉴스, 뭐 20세기 팍스 영화사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든 사람 윌리엄 팍스 유대인이고 이렇게 유대인 단체 그 로비 단체 에이펙 세계 최대 로비 단체라고도 할 수 있죠. 에이펙에도 이렇게 빠짐없이 역대 대통령들이 다 갑니다. 에픽 레코드, 뭐 음반, 뭐 마이클 잭슨 스릴러를 냈던 음반사 에픽 레코드, 지금은 컬럼비아 이제 소니죠. 회장이었던 워터 야니캅도 유대인이고 조지 소로스 유대인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우크라이나 엄청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미국 민주당하고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고, 예, 그걸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연방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유대인입니다. 자, 구글을 창립한 레리 페이지와 함께 구글을 창립한 세르게이 브린도 유대인이고 전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팬 유대인이에요. 벤 버난키 역시 전 연준 의장 유대인이고 버니 샌더스도 유대인입니다. 잘 모르셨죠? 게펜 레코드의 데이비드 게펜 레코드는 건스 앤 로지스 앨범 만들고 또 널바나 앨범 제작한 데인데 94년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 제프리 카튼버그하고 함께 드림웍스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데 역시 유대인이고 뭐 스티븐 스필버그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고 제프리 카튼버그 역시 유대인입니다. 미국에서 유대인의 힘이 정말 막강해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자 또 블룸버그 통신 회장이죠. 대선 후보도 출마했지만 망신당했죠. 그러니까 돈만으로는 대통령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인들이 보여줬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역시 유대인이고 또 이제 좌파 인물이죠. 바버라 스트라이샌드, 예, 유대인. 스타워즈에서 캐리 피셔, 레이아 공주 역을 맡았던 캐리 피셔도 유대인이고요. 예, 헛소리 잘하는 빌 마her. 저는 그 보수 진영이 자꾸 이게 빌 마her가 이렇게 이런 얘기했어. 뭐 예를 들면 패트릭 벳데이빗이나 뭐 팍스뉴스 금요일만 되면은 이 사람을 꼭 톱으로 이렇게 자주 넣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HBO 리얼타임이 방영해서인지 이 사람 헛소리 많이 하고 무식함이 막 여기저기 나오는데 자꾸 이 사람이 뭐 대단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물론 저도 한때 좋아했던 건 맞아요. 빌 마her가 옛날에 Politically Incorrect 진행했을 때는 좀 더 나았어요, 사람이.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한 중도 진보죠. 근데 이제 안티 트럼프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속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겉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HBO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유대인이고 빌 마her. 더스틴 호프먼 영화배우 여러분 잘 아시죠? 성희롱 스캔들에 휘말렸죠 몇 년 전에. 그래서 미투 운동에 밀격을 당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스틴 호프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말할 때 너무 중얼중얼거리더라고요. 그 영화 대사들이. 빠삐용에 나왔었나요? 빠삐용에 나왔던 것 같고 뭐 졸업 그죠? 네, 더스틴 호프먼 유대인. 얼마 전에 사망했죠. 레리 킹, CNN 레리 킹도 그렇고 존 스튜어트도 그렇습니다. 예,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인구가 1,50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0.2%밖에 안 돼요. 물론 미국에서는 2.5% 정도 되고 특히 이제 LA하고 뉴욕에 많아요. 그래도 한 자릿수예요. 5% 안 돼요. 근데 이 얼마 안 되는 인구가 예를 들면 민주당
전체 후원금의 절반이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 4분의 1이 들어가고요. 유대인 후원금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강하죠.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페이팔 CEO였던 댄 쇼맨도 역시. 심지어 이렇게 비틀즈의 그 매니저죠. 브라이언 앱스타인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브라이언 앱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 제가 그 인구가 세계에서 0.2%, 미국에서도 2.5%밖에 안 되지만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세 중에 유대인이 많은 거죠. 참고로 전 세계 한국인, 한인 다 포함해서 8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5배가 더 많아요. 한인이. 하지만 한국 한인이. 하지만 세계 영향력은 훨씬 못 미치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얼마나 더 이 유대인들이 정말 막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제 그 제2의 유대인, 우리 한국인들은 제2의 유대인이야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그 해외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유대인을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해외 나가실 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냐면 그런 사례를 한번 봤거든요. 나 우리 한국 사람은 제2 유대인이야 막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사람을 한번 봤었는데 그걸 별로 이제 유대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반응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리슨 포드도 유대인이고 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분들이 다 민주당이에요.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그 보수를 유명인들 중에 이렇게 보수 인물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참 공통점이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리고 참고로 유대인에 대한 그 관련된 그 이스라엘 역사 제가 그 라디오 코리아 문화 충격 시즌 2에도 이렇게 연달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화당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민주당 쪽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원금 절반가량이 유대인 머니라는 것만 봐도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도 보면은 대부분이 무신론자가 많아요. 제가 본 유대인들은 무신론자가 많았어요. 그냥 전통은 유지하되 그냥 별로 신은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뭐 메시아닉 주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드물지만. 제럴드 쿠시너가 유대인이고 트럼프 사위지만 이 사람도 민주당이죠. 소아성애자. 그리고 어쩌면 딥스 진영에 열쇠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제프리 앱스틴.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제리 사인펠드. 이 사람도 원래 민주당원이에요. 거의 그냥 좌파 딱 인터뷰만 들어도 진보구나. 근데 wokeism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속으로 아마 트럼프 지지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또 오픈 AI의 회장인 오픈 AI 일론 머스크가 만들긴 했죠. 근데 오픈 AI의 회장인 샘 알트만 역시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유리 겔라 잘 아시죠? 수저를 이렇게 휘는. 그 구글은 유대인 2명이 만든 거예요. 라리 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유대인의 그 네트워킹 파워는 저희가 인정하고 배워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분들이 뭐 DNA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그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또 참고로 엘비스 프레슬리 매니저인 톰 커널 파커 이 사람도 불체자죠 원래 유대인이고 최근에 영화 엘비스에서 톰 행스가 톰 파커 역을 맡았습니다. 바브라 월터스 같은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고 60 Minutes로 유명한 그 저널리스트 마이클 월러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 아닌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예요. 정말 스타 중에 스타들 보면. 그래서 트럼프도 이렇게 그 리버럴한 유대인들을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었죠. 내가 이스라엘의 그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인정하고 그랬는데
왜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유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알죠, 트럼프도. 기득권이니까, 기득권이 많으니까. 근데 대부분 유대인은 종교가 없거든요. 예. 민주당 성향이 압도적으로 많고, LGBTQ 플러스 특히 이런 움직임 선호합니다. 많은 유대인이. 그 여러분께서 유대인 그러면 그냥 그 유대교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굉장히 리버럴하구나 기본적으로. 그리고 무신론자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되게 메인스트림에서도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뭐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내러티브를 많이 갖죠. 뭐 월트 디즈니 회장 밥 아이걸도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트럼프하고 친한 언론인들은 극우 언론인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죠. 아니 그러면은 왜 극좌 언론이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친 오바마, 친 바이든 언론인들은 극좌라는 말 자체가 별로 안 보이고 특히 이제 한국 한인 언론 보면은 극좌라는 표현 안 해요. 왜냐면 메인스트림 표현 안 하기 때문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신이니까 신을 떠받드는 거예요. 한국 한인 언론들이 신이어 하면서 그러니까 사주들이 그렇게 트럼프를 싫어하면은 싫어하겠죠. 그 밑에 있는 언론인들도. 그리고 터커 크라우스는 안 좋아하겠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터커 크라우스는 트럼프 지금 상황에서는 오로지 트럼프만이 미국을 부패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딥스 상대로 싸울 인물은 트럼프밖에 없다고 말하니까 메인스트림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자, 그리고 한인 사회의 큰 뉴스인데요. 한인 다미닉 최 수석 부국장이 LA 경찰국 임시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임시국장이에요. 1869년 LAPD가 상설된 이후 한인이 경찰국 수장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위원회가 참고로 LA 경찰국장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LA 경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임시국장에 다미닉 최 부국장을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최 임시국장은 58대 경찰국장이자 LAPD를 이끄는 첫 번째 아시안이 됐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위원회 측은 이제 최 부국장을 임시국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LAPD에서 경험이 많고 28년간 경험을 했고 방대한 업무 지식과 정확한 의사 결정 능력,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LA를 이끌어요. 최 임시국장이.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린 뉴스인데요. 그 한인 성매매 스파이들이 있다는 뉴스인데,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미국 상대로 스파이를 했다는 건데 어느 정부 시절이고 항상 이게 이어져 왔는지 그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일대와 버지니아주에서 정치인 그리고 의사, 교수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을 상대로 고급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한인 조직이 최근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가 됐습니다. 작년 11월 해당 조직 정체가 드러난 이후 이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연이어 제기됐죠. 그래서 뭐 문정부 때 시작한 거냐, 언제부터 이렇게 스파이 행위를 한 거냐. 그리고 제가 코리아 게이트도 여러분께 소개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전에 한국이 이제 미국 상대로 스파이 행위를 했었어요. 뭐 널리 알려진 건 아니죠. 뭐 굉장히 잔인한 스토리죠. 예. 뭐 하여튼 뭐 다시 반복해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코리아 게이트가 뭔지. 근데 이제 고객 중에 조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이 또 연루돼 있다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예. 또 기소된 3명 사실 이름도 이렇게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뭐 이름을 반복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어쨌든 매사추세츠주 검찰청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불법 성매매 조직 운영 혐의로 작년 11월 체포된 한인 3명이 보스턴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배심은 통상 연방법을 위반했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용되죠. 그래서 기소된 3명 한인 이씨 그리고 유학생인 또 다른 한국인 이씨 그리고 또 다른 한인 이모 씨 이렇게 돼 있는데 사진들이 다 사실 완전히 공개가 됐어요. 미국 언론에선. 예, 데일리 메일에서 특종 보도한 거고.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매사추세츠주 그리고 버지니아주의 여러 성매매 업소를 두고 여러 명의 아시아 여성들을
매춘에 종사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성매매를 위해 여성들에게 여행을 강요한 혐의, 또 수익금을 돈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고급 아파트 9채를 빌려서 성매매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 월 임차료가 3,664달러고 성매매 여성들은 이곳에서 머물렀는데 이웃들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하는 집안 규칙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당은 웹사이트를 통해 손님을 끌어들였는데요. 예, 고급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누드 모델들의 사진을 내세우고 예약을 통해 이들과 성매매할 수 있다고 그렇게 광고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예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뭐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뭐 추천인 이렇게까지 기재를 했어야 된대요.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자세하게 나와요. 그 성관계도 어떻게 했는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콘돔을 낀 상태는 얼마, 그리고 콘돔을 끼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뭐 한 2배 정도 더 비싸고 뭐 이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다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데일리메일이 다 적나라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에서 한인 일당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수시로 LA로 보내서 원정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이제 추가로 드러났고,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 지역 매체 LA 매거진은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이 이들의 고객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는 뭐 girlfriend escort라는 뜻이에요. GFE는. 그래서 여자친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30분에 240불, 뭐 60분에 340. 여기서 뭐 up to 2샷은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예. 90분, 뭐 120분 이렇게 나오고, 뭐 BB 서비스가 이게 이제 without CD가 이제 without condom, 이게 BB는 뭐 bareback이라는 뜻이래요. 예. 이게 레딧 보니까 그 해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 무슨 뜻인지. 이제 스파이 행위를 한 거죠. 여성들이. 헌터 바이든은 얼마 전에 연방 검찰로부터 탈세, 불법 총기 혐의로 기소가 됐죠. 어쨌든 해당 기소장에는 헌터가 LA 지역에서 $10,000짜리 섹스클럽 멤버십에서 돈을 썼다는 혐의도 포함되어 있는데, 한인 일당이 운영한 성매매 회비에 돈을 지불한 게 아니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매사추세츠 연방 검찰은 매체의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인 성매매 일당 스파이 가능성이 이제 제기됐고, 영국 이 데일리 메일은 CIA에서 일한 전직 요원을 인용해서 해당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이들이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정부에서 후원받은, 그리고 한국에서 후원받은 스파이일 수 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을 뺐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것도 후속 뉴스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경 예산안에 대해서 비베이크 라마스와미가 이렇게 그 트윗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USA 투데이에 나온 건데, 이거 보세요. 예산안 보면 우크라이나 예산이 더 많아요. 600억 불. 국경 지키는 예산은 200억 불. 이스라엘이 140억 불. 이게 우크라이나 지원안이지 무슨 국경 강화 예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전해드렸죠. 그 일란 머스크가 누구든지 이렇게 소송비 자기가 대주겠다. 이거 디즈니 상대로 소송 걸 사람은 표현의 자유 억압당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CNBC 맞죠? 예, CNBC 진행자가 밥 아이걸한테, 디즈니 CEO 밥 아이걸도 뭐 워크 추진하는 사람 아닙니까? 뭐 최근에서야 이제 조금 스탠스를 바꾸고 있는데, 돈이 더 중요하다. 어젠다는 나중이다. 이런 식으로. 어젠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밥 아이걸가. 그래서 일란 머스크가 지나 카라노 소송비를 다 대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해고됐죠?
디즈니한테. 그래서 만달로리안 시즌 3부터 지금 완전히 시청률 완전 엉망됐죠. 예, 그 디즈니 사람들 많이 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디즈니 그리고 일란 머스크 간의 대결. 일단은 론 데산티스가 디즈니의 전쟁 선포하면서 인기가 확 뜬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그건 잘한 거라고 봐요. 론 데산티스한테 큰 점수를 줍니다. 디즈니한테 그 들이받은 거. 그리고 이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떴고. 하지만 트럼프 기소라는 예상치 못한 일을 겪으면서 그리고 캠페인 활동을 너무 못했어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일란 머스크 대 밥 아이걸. 일란 머스크 대 디즈니 전쟁에서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